네, 여야가 속속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은혜 후보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오늘은 강원도로 가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된 이광재 의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저 이광재입니다. 네, 아직 후보 등록 안 하셨나요? 네,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의원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호칭은. 네, 아무튼 고심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하여간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그 강원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을 뵀는데요. 네.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게 정치 아니냐. 강원도부터 좀 바꿔봐라. 이 취직이 안 되지 않냐. 네. 농촌은 정말 이제 아이가 한 명도 안 태어난다. 뭔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쓰러져 가는데 예. 뭔가 이 죽음의 정치를 끝내고 좀 가슴 뛰는 삶을 살아봐라. 정치를 좀 제대로 해라. 강원도를 시범을 해서 좀 전국의 모델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예. 중앙정치에서 외교통일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도 좋지만은 그거는 당신을 위한 길이고 강원도를 좀 먼저 살게 해달라는 절절한 목소리가 저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크게 한 겁니다. 아, 강원도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런데 아무튼 근데 좀 이색적인 게 강원도 발전을 위한 5대 제안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확실하게 수용되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네네. 5가지를 제안을 하신 겁니까? 제가 청와대에 있어 강원도도 있어 보니 강원도는 규제가 참 많습니다. 군인들 관련해서 규제가 많고 네. 산림이 72%인데 산림과 관련된 규제가 많고 한강 낙동강을 또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규제가 많고 해서 이게 특별자치도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한계가 있다. 또 하나는 철도 시대를 열어서 철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예. 나는 그다음에 강원도 이 불탄 자리가 서울 면적이 1억 5천만 평쯤 되는데 예. 이걸 좀 근본적으로 새로운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처럼 근본적인 국가 프로젝트가 몇 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어야만 네. 뭐 이광재가 도지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강원도민이 잘 살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누가 되더라도 강원도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의 조건을 받으면 그러면 제가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도지사 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강원도가 잘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당에서 받는 거가 있고 정부에서 받는 게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 근데 대부분이 예. 윤석열 그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의 공통 공약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가령 그 특별자치도는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고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거 아닌가요? 예. 또 하나 GTX AB도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아, 예. 그 핵심 공약은 이제 선거 전에는 약속을 하고 선거 끝나면 안 지키는 이제 강원도 홀대 받는 걸 끝내자.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것이니까 저는 당연히 지킬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요새 그 농막에 살기를 하나씩 갖길 희망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강원도 같은 데 작은 집이 있으면 하고 희망하는데 이게 1가구 2주택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가구 2주택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거는 또 여야가 거의 접근 지금 이제 법 통과의 직전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강원도에 산불이 난 거는 다 알잖아요, 전국민이. 네. 매년 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당시 청년 25만 명을 동원해서 미국 전역에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고 방화벽을 설치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를 일으켰던 좀 그런 대규모의 국가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매년 불났다. 매년 국민들이 매년 똑같이 산불 나는 걸 보고 마음을 애태우는 거를 봐야 되는 건가. 저는 이걸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때 아닌가. 더군다나 이거는 여야 대선 후보 공약이었기 때문에 저는 해야만 되고 민주당은 더군다나 172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주장하고 밀고 가면 저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 강원도시잖아요. 아, 그렇죠. 강릉이죠, 네. 강릉. 예. 그러면 여야 발전에 무슨 뭐 여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 기회에 강원도 전성시대, 강원도민의 성공시대를 만들자. 이런 것이죠. 당에서도 오케이 한 겁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거 왜냐하면 상당한 지루한 협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거 없이는 나갈 수가 없다. 아, 예. 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비대위원장 두 분하고 네.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의 문서로 달라. 오. 그래서 어제 문서로 다 받았죠. 아, 문서로 기자회견도 받으셨습니까? 했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말로 하는 정치를 끝내겠다잖아요. 이제 문서 어제 그래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고 해서. 같은 당인데 문서까지 받으셨어요? 네. 이거는 네. 저한테 꼭 문서로 해야 되냐? 문서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네. 정치를 이 과거 루소가 선거 전에 유권자는 왕이 되지만 네. 선거 끝나고 노예로 전락하는 그렇죠. 예. 저는 이런 정치를 이제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강원도민들이 홀대받지 않고 산다. 당당하게 하는 거를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맞상대가 이제 그 국민의힘의 김진태 후보인데요. 네. 맞상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부적절한 거고요. 예. 저는 어쨌든 희망을 얘기하고 예. 상대를 죽이는 정치가 아니고 생명의 정치를 해나가고 담대한 희망으로 또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강원도민과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김진태 후보는 나는 군대도 다녀왔고 전과도 없다라는 말을 했던데, 그러니까 의원님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얘기는 선거 때마다 수도 없이 나온 얘기고요. 네. 별로 정말 신경 안 쓴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강원도민은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예. 좀 우리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정치를 끝내고 정말 죽이는 정치를 끝내고 강원도 이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심성에 고운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좀 멋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강원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10% 이상 이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물론이죠. 의원님은 좀 불리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다들 저보고 만류하는 분들이 많았죠. 이 국회의원 평원한 직을 냅두고 왜 거기 내년에 원내대표를 나가고 하지. 예.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느냐. 예. 심지어는 민주당 후보들이 자기를 생각하면은 나와달라고 100번 얘기하고 싶지만 예. 차마 입이 안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사정이 그죠? 예. 저는 강원도민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30대 국회의원을 시켜주셨고 예. 40대 최연소 도지사를 저도 뽑아주셨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저를 힘을 주셨는데 저는 강원도의 은혜를 갚아야 되고요. 예. 강원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면 운명을 거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저는 강원도민을 믿고 또 전 국민이 아마 김진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지금 강원도로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저는 역사는 미래로 전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 강원도를 도와주시고 이광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현 그 도지사가 최문순 지사 같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네네. 내리 3선을 냈는데 최문순의 도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잘하신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제가 배울 점이 있는 건 틀림없는 거는 네. 최문순 지사님의 도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거. 감자 팔고 예. 보르목도 팔고 예.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치는 제가 예.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훨씬 더 낮은 곳으로 가고 더 힘든 어려운 이들과 만나는 그런 낮은 자세는 제가 100번, 1000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의원님 지금 국회 외통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강원지사 출마하면 의원직을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통위원장 자리도 이제 이제 당연히 비게 되는데 지금 청문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어제 열어가지고 장관 후보자 날짜를 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 외교부 장관은 빨리 먼저 하자. 왜냐하면은 곧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그렇죠. 공간도 비워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5월 21일 날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은 증인 채택과 다양한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일찍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은 빨리 그냥 청문회를 하자라고 해서 어제 날짜를 확정 짓고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 없이 어제 여야가 합의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요?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통일부 장관 부분은 너무 의견이 다양해서 28일 날 김석기 간사님이 돌아오시거든요. 한국으로. 지금 일본 가셨어요. 돌아오시고 나면 그때 최종적으로 날짜를 확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장관 청문 날짜는 며칠로 잡힌 겁니까? 5월 2일로 잡혔습니다. 5월 2일이면 의원님은 청문회에 참여를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출마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후임 외통위원장은 어떤 거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원내대표가 아마 대부분 정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 정하기는 했는데 좀 네. 부적던가 공개하기는 아직은 좀 아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몇 차례 고려인 귀국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 혹시 네네. 그 뒤에 좀 진척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그 뒤에 진척된 내용은요. 예. 그 외교부에서 상당한 그 고려인민가 채널을 가지고 예. 그 미팅을 상당 정도 해가지고 비자 발급을 굉장히 많은 대폭의 비자를 발급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비자 발급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가 좀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그 폴란드 현지에서 이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들이 생기면서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국제적인 지원 부분이 좀 그 액수나 지원 금액이 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하는 부분은 좀 어떻게 좀 그 좀 더 확대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경제적인 지원 부분은 아마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예. 더 확대될 거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살상용 무기 지원은 안 한다. 이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무기 지원 부분은 그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경제 인유적 지원 부분은 좀 확실하게 늘려가고 하겠다. 그리고 또 고려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호하겠다. 이 두 가지 원칙은 분명합니다. 짧게 그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했던 한국인 중에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아직 사망 첩보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확인된 사항은 아니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를 사랑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